클립 스튜디오하고 레타스는 같은 셀시스 그 회사 건데, 클립으로 이원화를 미국 일이나 일본 일이나 뭐 상관은 없고, 이원화를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레타스로 이원화를 하는 방법, 아니면 이원화 겸 동화 트레스. 사실은 이원화를 꼼꼼하게 해서 뭐 같은 사람이 이원화도 하고 같은 사람이 만약에 동화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 씬을 한번 이렇게 트레스를 해보는 것으로, 지금 2011년도에 받았던 연관돼서 작업했던 파일이 하나 남아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회사명 이런 건 좀 삭제시키고, 작업을 시작을 해보는데, 우선 자기가 작업을 하려고 하는 파일을 우선은 열어야 되겠죠. 자, 지금 설명할 때는 뭐 원래 C 드라이브, D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에 작업한 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, 이 보면 바탕화면에 레타스 워크, 클립 워크, 키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었는데, 그냥 녹화하는데 편하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, 원래는 C 드라이브, D 드라이브에 넣고 불러오면 되겠죠. 우선은 내가 만들어 둔 빈 템플릿 파일, 빈 세팅 파일을 열어서 우선은 종이, 스캔 받은 종이, 저 작화지가 3507-2480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, 그 작화지 크기로 만들어주고, 해상도는 만약에 144로 원청 회사에서 요구를 했다면 그 해상도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면 돼요. 우선 빈 세팅 파일을 열면 지금 이거는 일본일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총작은 없어요.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레이아웃하고 원화하고 원작하고 이제 이런 걸 집어넣는 애니메이션 폴더로 다시 바꿔놓고, 자, 여기에서 자, 레이아웃 부분에다가 이제 뭐 레이아웃을 집어넣고, 뭐 레이아웃에다가 판넬이나 뭐 저기 배경이나 이런 걸 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, 그건 작업하면서 굳이 여기에서 집어넣어서 그거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원화 쪽에는 원화지를 넣고, 저기 잘못 원작지가 하나 잘못 들어갔는데 그건 원작 쪽으로 옮겨 놓고, 나머지 원작도 애니메이션 폴더 중에서 원작 폴더에 집어넣고, 그런 다음에 순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, 그림의 순서 원화는 7장이고 지금 원작은 5장인데, 여기 보면 숫자들이 D1번, 여기는 A, B1번, B11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, 여기서 우선 조정할 수 있는 것부터 13, 12, 11, 9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먼저 바꿔 놓고, 여기에 그림의 번호가 따로 있고 이 파일의 번호가 따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파일의 번호를 이렇게 잘 맞추는 거죠. 내가 작업할 수 있게.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뭐 만약에 A1번이다 그러면 1번, B1번이다 B1번, 이렇게 숫자가 낮은 번호 순으로
정리를 먼저 해 놓고 그 다음에 트랙 편집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랙 편집 들어가서 타임라인 수은으로, 저거는 굳이 타임라인 수은으로 정교화 뭐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, 자 일괄 지정, 셀 일괄 지정해서 종료 셀 7을 해놓고 기존의 애니메이션 셀 그 이름으로 해준다고 하고, 내가 3프레임 4프레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죠. 프레임 수. 자 그러면은 4프레임당 한 장씩 그림이 전부 불러와졌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와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패그 위치를 맞춰줘야 되죠. 우리가 저기 일본일 할 때 그 일본일이든 미국일이든 저 타프 구멍이 국제적으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저걸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 그 아래 1번부터 원화부터 한 장 한 장, 저게 빈 세팅 파일에는 이미 나는 저걸 갖다 놨는데, 없는 사람,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빈 세팅 파일도 없는 사람들은 저걸 만든 다음에 기존의 회사에서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거 중에 스캔이 잘 된 그 용지에 저 타프구멍이 있을 거예요. 그걸 가져다가 뭐 트레스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만 오려 가지고 가져오든 자기가 쓸 거니까 거기다 배치를 해두면 되는데,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거를 이미 만들어 둔 상태에 계속 쓰는 거니까 만들어 둔 거죠. 그래서 이 빈 세팅 파일은 그 링크를 걸어 가지고 아래쪽에 더보기 쪽에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가 사용하면 될 것 같다.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맞추는 거죠. 대부분 이렇게 선들이 아래쪽에 있는 거, 위쪽에 있는 거, 뭐 아래 원작에 있는 폴더에 있는 그림들, 원화에 있는 그림들, 이런 것이 한꺼번에 선들은 다 겹쳐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곱하기 상태로 바꿔두는 거죠. 그리고 꼭 50%로 맞춰야 되는 뭐 그런 법칙은 없고, 내가 이 위에다가 또 트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한 색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투명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. 뭐 40%로 해도 되고 30%로 해도 되고, 근데 너무 낮추게 되면 안 보이니까 그거는 본인이 하다 보면 본인이 잘 맞는 투명도로 조정해서 쓰면 되고요. 자 그러면 아래 원화하고 위쪽에 있는 노란색 원작지하고 이제 맞춰야 되겠죠. 지금은 그냥 들여오기만 했지 이제 맞는 상태가 아니니까, 어디가 D1이고 어디가 A1이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어디 있고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옮겨주면 되겠죠. 그래서 5장 원작 위에 있는 5장을 뭐 하나씩 옮겨 가지고 맞춰도 되고, 뭐 한꺼번에 옮겨도 되고.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4번하고 5번, 이게 짝이구나, 같은 짝이구나, 이제 이렇게 생각을 잘 해서 보면은 B1번하고 B11번 그것만 빼놓고 뒤쪽으로 한 번에 쭉 이제 밀면은 맞을 것 같아요. 앞에 B1번하고 B11번은 원작지가 없었고 뒤에부터 원작지가 있었으니까,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화 트레스를 할 건데, 그냥 우리가 이원화 하는 것도 사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. 일본 일. 그래서 그냥 이원화 한다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, 동화를 한다, 동화 트레스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어차피 우리는 이원하든 동화든 이거 트레스 하는 게 목적이니까
그리고 원래 이원화 할 때는 안티가 있는 상태, 약간 안티가 있는 상태로 하면 보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요, 기존에는. 그런데 오늘은 레타스하고 클립하고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더 빠른가 이런 것도 확인할 겸 해가지고 오늘은 아예 안티 없는 상태의 선을 골라가지고 그걸로 트레스를 할 거예요. 그리고 레타스로 작업하다 보면 동화도 안티가 없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페인트맨으로 내보내야 안티가 없어야 칼라가 제대로 칠해지는 거지. 안티가 있는 상태로 만약에 출력을 해서 페인트맨으로 보내면 그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, 잘못돼 가지고 그건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굳이 뭐 저 레이아웃까지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왕 맞추는 거 레이아웃까지 그냥 맞춰 보는 거죠. 맞춰 놓고 솔직히 어떤 프로그램이든 기본 단축키나 이런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편이고 가끔 제일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만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. 확대는 2번 숫자키, 뭐 축소는 1번 이런 경우. 그 다음에 수평 뒤집기, 수직 뒤집기 그 대가로 이제 그걸로 정해놨고, 그 다음에 윈도우 크기로 맞추기 그런 건 이제 넘버패드 숫자키 4번 뭐 이런 걸로 맞춰놨고,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사용하는 그 몇 가지만 그냥 맞춰놓으면 돼요.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기본적으로 있던 그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, 사실은. 그러니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른 컴퓨터에 가면은 단축키가 또 다 틀려지니까 헷갈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몇 가지만 바꿔서 쓰든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, 내가 남의 컴퓨터에 가가지고 뭐 만질 일은 필요 없으니까. 자, 그래서 이제 이원화를 할 거니까 저 이원화라고 써놨지만 동화 트레스라고 봐도 돼요. 그러면 저기다가 라인, 레드, 블루, 휠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 위에다가는 검은색 라인만 그릴 그 레이어예요. 두 번째 레드는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빨간색만 그릴 거고, 또 그 밑에는 파란색만 그릴 거고. 그러면 저 단계적으로 나중에 수정하기도 되게 편하고, 빨간색을 한꺼번에 안 보이게 한다거나 또 그 부분만 수정한다거나 그럴 때 아주 편하죠. 그 다음에 그림자도 마찬가지. 뭐 저기에는 50%로 해놨지만 50%로 맞춰도 되고 뭐 100%로 맞춰도 되고. 자,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펜이든 연필이든 뭐 트레스를 할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기존에 이 지금 스푼펜, 깡펜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, 이원화를 할 때. 나도 이원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가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몇 번을 해봤는데, 그럴 때는 저기 뭐 깡펜이나 스푼펜, 좀 전에 말한 그런 펜들을 주로 사용을 했죠. 선 끝이 약간 뾰족하게 나오면서 되게 진하게 잘 나오는 펜을 선택을 한 거죠. 그리고 다른 펜들 이렇게 보면 좀 얇게 나온다기보다 좀 옅은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별로인 것 같아 가지고 좀 가능한 진하게 나오는 그런 펜을 선택을 했는데, 자, 지금은 안티 없이 해야 되니까 안티 없는 펜을 고른 거죠. 안티 없는 펜을 골라 가지고 안티 없는 상태로 할 거예요. 그리고